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신개념 이동식 시사 토크쇼. 우리가 몰랐던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크고 작은 현안들을 콕콕 짚어봅니다. 시시콜콜 택시. 오늘의 주제는 시시콜콜 택시. 오늘의 주제 바로 포항의 하늘길 에어포항에 대한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혹시 에어포항 이용해 보셨어요? 이용해 봤죠. 오. 저는 이제 포항에서 김포 구간을 종종 이용을 했었는데 어땠어요? 괜찮았죠. 오. 이제 그렇게 대한항공만 있다가 네. 에어포항도 생기니까 시간대도 늘어나고 괜찮았어요. 가격도 좀 저렴했던 거로 기억이 가격도 나고. 좋았고요. 저는 또 기억나는 게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이벤트도 했었잖아요. 10,000원권 뭐 이런 이벤트도 해서 맞아요. 제주 가시는 분들도 많고 했거든요. 네, 저도 아쉽게 하지는 못했지만 이게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 했더니 생각보다 말썽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불과 올 초만 해도 뭐 에어포항에 신규 취항을 한다 그래서 얼마나 떠들썩했었는데 맞아요. 지금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매각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있는지 도우미를 모셔봐야겠죠. 네, 오늘의 도우미 배형욱 기자입니다. 어서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인장을 좀 많이 하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예. 질환이 있으시다면서요? 카메라 울렁증이라고. 네. 벌써 손에 땀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일단 젠틀하고 그러니까요. 체격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잘 될 것 잘 될 것 같아요. 저도 분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비행기라서 일부러 비행기를 좀 태웠습니다. 네, 괜찮은가요? 네, 에어포항이 처음 설립이 돼서 도입돼서 취항까지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에어포항의 존립이 위기에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에어포항에 대해서 지역의 관심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게요. 아마 많은 시민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속속들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차로 모시겠습니다. 아니, 기자님도 포항공항 자주 이용해 보셨어요? 어떠세요? 포항공항은 뭐 자주 이용하는 편은 아닌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빨리 가야 될 때 네. 그럴 때는 공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그럼 기자님도 그렇죠. 에어포항 이용해 보셨겠네요? 네, 에어포항도 이용해 본 적이 있죠. 당연히 지역에서 생겼고 지역민으로서 애착이 가는 항공사다 보니까 여러 번 이용을 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가보시니까. 비행기는 50인승이라서 좀 작지만 그래도 좌석이 좀 넓은 편이고 가격도 저렴하고 출발해서 도착까지 좀 친절한 분위기도 있었고요. 괜찮았죠. 생각보다 만족도가 더 높았나 보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에어포항이 생긴 지가 아직 1년이 채 안 됐잖아요. 그렇지. 그때 이제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분위기가 들썩들썩 했었는데. 그렇지. 작년 1월에 에어포항 법인이 설립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우여곡절 끝에 운항 증명을 받고 지난 2월에 첫 운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뭐 포항시 관계자도 그렇고 국토부 쪽도 그렇고 첫 상업운항 축하하기 위해서 포항공항까지 와서 거의 축제 분위기가 됐었잖아요. 저도 당시에 현장에 가서 취재도 했었는데 지역을 견인할 만한 좋은 항공사로 발전하길 모두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맞아요. 이게 특히 뭐 에어 부산도 있고 한데 네. 뭔가 에어 포항 그러니까 막 확실히 우리 거 같고 우리가 밀어줘야 될 것 같고 왠지 막 자긍심까지 생기는 것 같고 애정도 많이 생기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근데 지금 1년도 안 된 거잖아요. 네. 현재 지금 어느 정도까지 상황이 온 거예요?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듣고 더 들어볼게요. 올해 5월달이죠. 그때 매각설이 돌았었잖아요. 네. 그때부터 경영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한 게 눈에 보였어요. 직원들 급여가 연체되기 시작했고 뭐 일부 직원들 말로는 4대 보험금도 지급이 연체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았어요. 아니 첫 운항을 2월에 했는데 어떻게 5월에 매각설이 나올 정도로 경영이 악화될 수가 있죠? 그렇게 단시간에 문제가 생긴 원인은 뭘까요?
동아전자에서 초기에 1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초기에 필요한 자본금이었죠. 이 100억 원을 투자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추가 투자가 진행이 된 게 없었고요. 그리고 경상북도나 포항시가 각각 20억 원씩 40억 원을 출자금을 내서 투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도 지급이 안 되니까 더 경영이 어려워졌었던 거고요. 에어포항에 그 CRJ200이라는 50인승 항공기 2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기종 자체가 노후화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기기를 고치는데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제 쌓이고, 또 포항 김포 노선이 50%밖에 좌석이 차질 않았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적자폭이 점점 더 커졌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2012년부터 꾸준히 논의돼 온 포항 지역 소형 항공사 설립. 그 수건 사업을 올해 초 에어포항이 이룬 건데요. 경북 동해안의 유일한 공항인 포항공항 활성화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울릉공항이 건설되면 포항 울릉 노선 추가 방침을 세웠던 에어포항. 그러나 장밋빛 청사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2월 7일 포항 시민의 응원을 받으며 날아오른 에어포항. 제주와 김포 노선을 하루 2회 왕복하며 최근까지 탑승률 75%, 수송인원 7만 2천 명을 돌파해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 110여 명의 급여가 체불되는 등 경영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지난달 22일 에어포항은 느닷없이 부산의 베스트 에어라인의 주식 85%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었습니다.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 덕에 까다로운 항공 노선 인가를 취득하고 곧바로 매각하려는 것은 단물만 빨아먹고 빠지는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에어포항은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당초 계획한 40억 원을 투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도와 시는 오히려 에어포항 측에 당초 약속한 투자를 하지 않아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출자할 수는 없다는 상반된 입장입니다. 결국에는 뭐 경영난이 좀 있었고 1년 만에 회사의 주인이 바뀌고 그게 좀 이랬네 저랬네 한참 말이 많을 때가 지금이네요. 네, 에어포항 측에서는 포항시에서 좀 그런 행정적인 지원이 부족해서 경영 악화가 또 심화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정말 그런 역할들이 없었나요? 재정적인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역할을 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올 수는 있는데, 행정적인 면에서는 역할을 크게 했죠. 그러니까 에어포항 설립 당시에 지역에 에어포항이 설립이 돼야 된다는 뭐 타당성, 그러니까 지역 소형항공사가 있어서 지역 경기를 견인을 하고, 그리고 포항공항을 활성화해서 인근 지역까지 이런 침체된 경기를 살리자 뭐 이런 지역 여론을 형성을 했었죠. 그런 여론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에어포항 설립이 탄력을 받았다고 봐야 되죠. 근데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에어포항 측이 그렇게 어렵게 AOC를 받고 나서 바로 그 시장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내놨다. 그리고 이거는 먹튀가 아니냐 이런 또 얘기들이 나온다는데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일단 매각설이 돌았던 5월 달에는 사실상 에어포항을 매입하려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당시에 뭐 150억 원에 이제 살 업체가 있었는데 뭐 180억 원을 동아전자 쪽에서 불러서 네. 계약이 무산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그 업계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항공시장에 에어포항이 매물로 나왔던 게 3월달이었다. 3월달이라고 하면은 AOC를 받은 지 불과 한 달밖에 안 지난 시점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심은 상당히 간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 근데 뭐 먹튀라고 하려면 뭔가를 남겨 먹거나 뭐 이래야지 되는 거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에 먹튀란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동아전자가 출자했던 100억 원이잖아요. 맨 처음에 출자금이 100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항공업계 쪽에 들리는 말로는
뭐 180억 원을 불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운항 증명을 따는 과정 자체가 좀 까다롭고 어려우니까 일단 지역 여론에 힘입어서 운항 증명을 받고 난 뒤에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되팔려고 시도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들인 거죠. 근데 뭐 지금 에어포항 쪽에서는 이렇게 경영이 악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포항시와 경북도가 출자를 이제 약속을 해놓고 안 해줬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출자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 때도 이제 공동법인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공동을 하진 않았잖아요. 예. 에어포항이 이제 단독법인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방재정법상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네.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민간법인에 이제 지자체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관련 사항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포항시하고 경상북도가 따로 지역소형항공사 법인을 만들어서 에어포항하고 합병을 해서 출자금을 넣겠다 이런 계획이었던 건데 그런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제 인수한 측에서는 오히려 이제 지원금이라든지 출자를 안 받으려고 한다 이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쪽에서는 어떤 이유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민간 기업 입장에서 이제 지자체나 이제 정부기관의 출자를 받게 되면은 간섭을 받게 되잖아요. 경영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군요. 네, 그렇죠. 출자금은 안 받겠으나 운항 지원금은 받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던데 그거는 얘기가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시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포항시는 정책 검토 중이다 이렇게 뭐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포항공항이 2014년도에 그 활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랬죠. 그 당시에 아시아나항공은 포항 제주 노선을 띄웠었는데 그 공사가 2년 뒤에 끝나고 나서 아시아나항공은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고 대한항공도 그 당시에 또 포항 김포 노선을 운항을 했었는데 대한항공도 이게 떠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두 군데가 다 떠나버리면은 포항공항에 항공기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포항공항이 굉장한 위기를 맞는 건데 그것 때문에 포항시가 대한항공에 적자 보전을 약속하고 연간 10억 원씩 적자 보전을 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에어포항이 그 과거에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적자 보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대한항공도 그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우리도 형평성에 맞게 우리도 그 적자 보전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군요. 네, 그걸 이제 베스트 에어라인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적자 보전을 해주지 않겠다면은 노선을 운항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요구를 한 상태인 거죠. 그 시에서는 그러면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은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포항공항을 거점으로 둔 소형항공사 에어포항. 하지만 포항 김포 간 노선의 탑승률이 저조해서 적자가 크게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에어포항을 인수한 베스트 에어라인은 포항시가 역할을 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취항 초기부터 그 에어포항이 힘든다는 것은 우리 시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서 우리 시나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에어포항이 재무적으로 구조가 너무 열악한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경영진 교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에어포항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새로운 법인에 인수된 에어포항이 끝내 운항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에어포항이 보유한 기존 비행기 2대에 대한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새로운 기종으로 변경한다는 것. 이 운항을 할 겁니다. 김포 포항 노선은 평균 탑승률이 61%인데요. 그것도 주말에나 그렇고 평일 같은 때는 뭐 한 10명 왔다 갔다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비용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적에 도저히 그건 운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루에 우리가 나가는 유류비나 조업료가 하루에 한 1,100만 원씩 나가거든요, 꼬박꼬박. 그러면 50석을 갖다가 만석으로 팠을 경우에 만석이라고 해도 6만 원씩 계산하는데도 300만 원밖에 더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적자폭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에어포항의 잠정 운항 중단 결정으로 일각에선 거점 공항인 포항을 떠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에어포항은 이런 난관 타개를 위해 무엇보다 포항시의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각 공항마다 뭐가 있냐면은 비행기가 도착할 때마다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인프라가 구축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교통 아닙니까? 그 교통을 통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그 지역에 와가지고 여행지나 이런 걸 투어를 할 경우에 그 지역도 경제가 활성화되고 하는 거니까 그 각 지역마다 뭐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적자 보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원 장려금입니다. 장려금. 지금 포항공항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돈을 주고 있는데 에어포항 같은 경우는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적자 폭이 더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포항시 입장에서도 이제 그 에어포항에 공을 많이 들였다고 봐야 됩니다. 네. 설립 초기부터 뭐 타당성 용역 검토도 진행을 했었고, 뭐 관련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에어포항에 들어간 투자금은 없다고 해도 관련 예산은 많이 집행이 됐었거든요. 홍보도 많이 했었고요. 네네. 예. 그런 입장에서 뭐 갑자기 에어포항이 다른 곳에 매각이 됐고 출자금 받지 않고 간섭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포항시에서는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죠. 네.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출자금이 들어간 게 없으니까. 네. 지금 와서 포항시가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베스트 에어라인이 거점으로 옮기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러더라고요. 들리던데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네. 에어포항도 그 종종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경영진 쪽이랑 이제 과거에 만나서 얘기를 나눴을 때 지역 소형항공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 국제선을 띄워야 한다. 예. 네, 그 국제선을 띄우기 위해서 국제선을 띄울 수 있는 공항을 찾고 있다 이런 얘기도 이제 그 에어포항 쪽에서도 먼저 하긴 했었거든요. 예. 포항공항이 이제 활주로가 짧다는 이유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포항공항은 활주로도 짧고 일단 국제선을 띄울 수 없다 보니까 네. 베스트 에어라인도 지금 와서 하는 말이 이제 국제 노선을 띄울 수 있는 공항으로 갈 수밖에 없다. 포항공항이 국제공항이 되지 않는 이상은 뭐 거점을 옮길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얘기를 하는 게 항공기가 어디에서 띄우는지가 뭐가 중요하냐 이 질문을 왜 하느냐 그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저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거점이 포항이 아니라면 의미가 있을까요? 사업 법인이 포항에 유지가 돼 있고 예. 그리고 이 법인이 유지돼 있다면 세금은 또 포항에 내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상황에 이제 에어포항의 이름은 그대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베스트 에어라인 측에서는 에어포항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지도 좀 그 계획도 궁금하네요. 베스트 에어라인은 일단 순차적으로 에어버스 319나 보잉 737 예, 그러니까 중대형 사이즈의 네, 그렇죠. 비행기를 도입을 하겠다. 네, 이런 그걸 얘기인가요? 뭐 순차적으로 내년에 3대 그리고 그 후년에 3대 뭐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총 9대를 도입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국제 노선을 띄울 준비를 하겠다 그런 뭐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공항에 일단 들어왔어요. 예, 오늘따라 기분 탓인가요? 좀 괜히 더 조용한 것 같고 휑한 것 같기도 네. 하고. 왠지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네요. 지금 굉장한 문제를 겪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제대로 알고 넘어가지 않는다면은 만약에 에어포항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진짜 에어포항이 포항에 남지 않게 됐을 경우 울릉공항을 대비한 또 다른 뭐 제2, 제3의 뭐 네. 에어포항을 또 설립을 논의하든지 아니면은 직접 지자체가 설립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 문제를 제대로 안 짚는다면은 뭐 또 다시 이런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을 거니까 맞습니다. 지금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걸 확실히 지금 이 시점에서 짚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고 고대했던 에어포항인데 이렇게 우리가 쉽게 보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비행기도 우리 시민분들의 발이에요. 맞습니다. 예, 어디든 좀 편안하게 또 잘 다닐 수 있는 이 포항의 하늘길이 좀 뻥뻥 잘 뚫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네. 그죠? 예, 시민분들도 관심 끝까지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솔한 이야기, 반가운 손님을 만나는 시간. 네, 왠지 차 한잔하면서 깊은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그런 분을 모셔보는 시간이죠. 어서 옵쇼! 네. 오늘도 어서 옵쇼가 함께합니다. 네. 저는 말이죠, 오늘 조금의 걱정이 있어요. 왜요? 이분은 많은 포항분들이 알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은 포항분들이 모를 것 같아서 제 생각이 조금 그래요. 힌트를 좀 줄까요? 힌트! 글쎄, 뭐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힌트, 이분이 좀 약간 그 패배 아이고. 오, 센나요? 그렇다. 네네네. 그렇지. 포기를 모르는 남자 누굽니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허대만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당황하셨어요. 패배 아이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기를 모르는 남자가 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걸로 하죠, 그러면. 아니, 포기를 모르는 남자라는 이유가 아마 많은 분들이 왜 이럴 거예요. 정치하신 지 몇 년 되셨죠? 한 20년 넘어갔습니다. 넘으셨고 선거 몇 번 나오셨습니까? 공직선거 1승 6패. 1승 6패. 멋있어요. 멋있어. 저 이런 분 존경합니다. 1승 네. 6패인데 또 나오실 거죠? 사람 아는 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포기를 모르는 남자 오전 6기 7.8기 우리 허대만 위원장이십니다. 이 자리에서 꼭 만나야 된다 해서 저희가 이곳으로 왔거든요. 왜 이곳 송도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제가 1승 6패의 유일한 성을 이룬 곳이 이 송도입니다. 이 어린 시절의 추억이 묻어 있고 이 바다에서 어릴 때 여름에는 하루 종일 수영을 하던데. 또 결혼해서 처음 집을 마련했던 곳이고 우리 네 아이 중에 첫째가 또 송도에서 태어났습니다. 택시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가시죠. 저희가 앞서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알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모를 것 같다. 맞아요. 이 말에 조금 서운함이 있진 않으세요? 어떠세요? 아니면 뭐 현실이죠. 그게 냉정하게 여러 번 선거를 치르면서 제가 받았던 표를 딱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 이게 딱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 표가 어땠길래 그런 생각하셨어요? 그동안에? 그동안에 선거를 하면서 참 묘하게도 여러 번 떨어졌는데 딱 포기할 수 없는 정도의 표. 그러니까 우리 공직선거에서 15%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15%를 넘으면 되돌려받을 수 있죠. 이 법정 선거 비용을 되돌려받는데 그렇죠. 그걸 못 넘으면 굉장히 그 출혈이 큽니다. 그렇죠. 그런데 늘 20% 가까이 표를 줬어요.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죠. 우리 시민들이 너 포기하지 말고 좀 기다려봐라. 너 분명히 쓰일 때가 있을 거다. 그렇게 믿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래서 더 많은 시민들이 나를 선택해 줄 때가 분명히 오겠구나. 이런 믿음으로. 그게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사자성어?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적절하네요. 매우 적절하네요. 근데 그런 희망을 저는 계속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뭐 고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늘 준비한다. 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도 비록 이제 뭐 승리는 못하셨지만 굉장히 또 이번 선거는 의미가 큰 선거였잖아요. 빼놓을 수 없어요. 또 9월에는 또 경북도당 위원장이 되셨고 그 소회가 좀 궁금합니다. 이번 선거의 그 느낌들도 궁금하고. 제가 선거를 치르면서 여당 후보가 처음이었거든요. 사실상 처음이었는데 작년에 이제 정부가 바뀌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이제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또 행안부에 갔어요. 행안부에 가서 포항에 있을 때와 또 다른 위치에서 뭐 정책과 예산과 또 지역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또 이런 또 위치에서 이런 새로운 안목을 좀 키울 수 있는 기회였고 또 그런 경험 이후에 시민들이 저한테 그런 기대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되겠구나. 제가 장관님한테 선거 앞두고 이제 제가 이번에는 꼭 당선돼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왔는데 보좌관직을 던지고 네. 장관께서 계속 좀 있다가 2년 뒤에 하지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제가 가야 됩니다. 내가 가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저한테 그런 기대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과감하게 던지고 뛰어왔는데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아니 6.13 지방선거가 사실은 저희 일반 시민들로 볼 때는 허두만 위원장님에 대한 각인이 될 수 있었던 선거였던 맞습니다. 거예요. 왜냐면 예. 바람을 그래도 많이 탔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많이 알아보기 시작했죠. 다른 선거 끝나고 난 다음하고는 예. 뭐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깝다 아쉽다 예. 이런 반응. 그전에는 그래 뭐 선전했다 뭐 좋게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이번 선거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야 정말 아쉽다 네가 꼭 됐어야 되는데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다니다 보면 또 전에하고 다르게 이렇게 인사하는 분도 많고 많이 알아봐 주시고 예. 몇 대 몇이었죠 이번에? 5명 후보가 출마했는데 42.4%였죠. 사실 우리 그 포항 MBC 보도에도 나왔었지만 이제 오차 범인의 접전이다 뭐 예. 넘어섰다 이런 얘기 한참 나왔었거든요 직전에. 경북매일신문의 첫 여론조사 보도로 포항 정가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노리서치 조사 결과 이강덕 후보와 허대만 후보의 격차는 9.5%포인트. 5일 후 포항 M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에서는 두 후보의 격차가 1.9%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야, 그때 후보로서 기분은 어떨지 막 궁금해요. 긴장되죠. 이게 이제 이번 선거야말로 이게 승패를 다투는 선거구나. 그전에는 사실 승패가 거의 결정된 상태에서 선거를 했는데 이번에는 포항을 한번 뒤집을 수 있는 기회구나. 더 이제 일찍 나오고 뭐 더 늦게까지 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무진애를 썼죠. 네. 엄청 긴장됐죠. 야, 말 그대로 뭐 선전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게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만해 울어. 그만해 울어. 아니 그만해 울어. 그래도 여쭤보고 싶다. 아니 나 지금 기회를 못 보겠어. 그래도 전 사실은 솔직히 뭐 남들은 시작할 나이지만 저는 마무리를 해야 해도 괜찮은 때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이미 20년이 되셨으니까요. 이번에 떨어지면 시민들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저한테 기대를 걸지 않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 선거라는 생각으로 출마를 했는데 그래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정말 주변 반응들이 또 저를 지지했고 저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희망을 가지더라고요. 포항도 이제 변했다. 이제는 정당 지지도가 낮아서 이제 선거가 처음부터 이 하나만한 선거는 이제는 안 해도 되겠다. 포항이 많이 변했고 민주당한테 끄는 기대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포기하지 마라, 한번 더 도전해보자 하는 격려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이제 마지막 도전을 한번 해보자 이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다시 몸 만들기에 돌입을 하신 거예요. 사실 그러려면은요 사람의 캐릭터 그리고 뭐 인지도를 올리기 위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컨셉으로 사람들에게 탁 다가가 주기고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좀 바라시고 계세요? 제가 원하고 또 이렇게 시민들이 평가해 주었으면 하는 측면은 저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다. 한 번도 제가 일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이 선출이 되어서 공직을 맡아본 적이 없는데 저는 또 저대로 꾸준히 준비하고 또 나름대로 저하고 같이 일하던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좀 저한테 맡겨주면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늘 하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저 사람은 참 유능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해주면 좋겠다. 또 그렇게 비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다행히 이번에 정부가 바뀌고 또 이게 행안부에 가서 일을 하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특히 지진 때문에 제가 마침 행안부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심부름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 친구 일을 꽤 하네. 또 이 정부에서 잘 통하는 놈이네.
이런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다행히. 송도도 송도지만 사실 뼛속부터 포항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고등학교까지 포항에서 보내셨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보내고 예. 뭐 대학 다니고 뭐 잠시 나가 있을 때 빼놓고는 포항에 계속 살았고 또 17대 할아버지부터 포항에 살았어요. 그럼 정확하게 고향이 포항 어디신 거예요? 장기면. 장기. 예. 우리 지역주의 말하면 안 되지만 반가운 마음에서라도 물어봐야겠네요. 초중고 어디 나오셨습니까? 영흥초. 용소. 포항중. 대동고. 또 이제 또 동문들 다들 반가우시겠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포항에서 자라서 나하고 자랐는데 몰라. 그러니까요. 어린 시절 얘기 좀 풀어주세요. 그러게. 어린 시절 이 송도 해수욕장하고 뗄 수가 없죠. 여름 방학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이 해수욕장에서 놀았거든요. 방학하기 전에는 오얕은 학생들이 방학 끝나고 가면 시커면서 딴 사람이 돼요. 못 알아볼 정도로 새카면서 가죠. 그렇게 놀기도 잘 노시고 제가 보기에는 어렸을 때 되게 조용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고 그런 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그건 전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저는 운동을 무지 좋아하고 잘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뭐 87년도에 고등학교 졸업했던 친구들끼리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뭐 이게 체육대회 하는데 저는 그 다른 학교 친구들이 저를 대동고등학교 축구선수라고 합니다. 정말요? 잘 안 믿는데 우리 친구들은 다 믿는데 예, 안 믿어져요. 워낙 점잖아 보이셔서 친구 사람들은 제가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 중에 달리기를 1등 했다면 아무도 안 믿어요. 운동을 잘하셨구나. 의외네요 진짜. 예. 굉장히 잘했습니다. 조금 더 잘하게 해주세요. 운동을 이만큼 잘했다. 제가 100m 최고 기록이 11초 7입니다. 빠르네. 그거 올림픽 기록 아니에요? 그 정도면? 이야, 빠르네. 대단하십니다.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사람들이. 예. 우리 친구들은 다 잘 알아요. 왜 안 믿냐면은 공부를 워낙 잘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공부는 몇 등 하셨어요? 공부를 1등 하셨겠죠. 중학교 2학년 때쯤부터 열심히 했어요. 예. 그 전에는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늘 뭐 축구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뭐 그러다가 중학교 한 2학년 때쯤부터 예.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지 하고 열심히 했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보통 몇 등 하셨습니까? 고등학교 때 들어갈 때부터 1등을 자주 했죠. 수성 입학? 자주 했죠. 조금. 그야말로 그러면 네. 엄친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운동 잘해, 공부 잘해. 아니 고등학교 수석 입학에 서울대까지 갔는데 고등학교 때 운동도 그렇게까지 잘하셨다고요? 예. 저는 학교 대표로 시민체전 같은 데 나가고 싶었는데 교감 선생님이 너는 나가지 마 하시더라고. 공부해야 된다고. 네. 야. 조금 사기 캐릭터인데요. 그러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포항에서 특히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약간 포항의 미래 같은 느낌이 그랬을 것 같아요. 거예요. 분명히. 그죠? 선생님들한테 예쁨 많이 받으셨죠? 그 친구들이 어디 뭐 부모님들한테 얘기 안 하고 어디 늦게 집에 들어가서 혼날 때는 누구하고 놀다 왔냐, 뭐 대마하고 놀다 왔다면 다 프리패스. 그러니까 그 잘했다 이럴 정도로 모범생이어서 뭐 선생님들 비용을 많이 받았죠. 벌써 손에 땀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튼튼하고 그러니까요. 체격도 좋고 잘 될 것 잘 될 것 같은데요? 같아요. 분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비행기라서 일부러 비행기를 좀 태웠습니다. 네, 괜찮은가요? 네. 딱 포기할 수 없는 정도였죠. 그러니까 더 많은 시민들이 나를 선택해 줄 때가 분명히 있겠구나 이런 믿음으로 사자성어로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적절하네요. 매우 적절하네요.